자, 그래서 모드가 1차 모드, 2차 모드, 3차 모드 이렇게 쭉 나오는데 1차 모드가 가장 도미넌트하게 실제 반응 중에는 가장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차 모드가 그 다음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날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그 순서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 가진을 시킬 때 가진 자체가 굉장히 고주파로 가진시키면 그 고주파에 가까운 쪽에 있는 모드들이 크게 나타나겠죠. 그 주파수로 가진을 시키기 때문에 그 주파수의 모드가 크게 가진돼서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그냥 그 가진을 시키면은 더 저주파 쪽 모드가 더 도미넌트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 그 지금 이 모드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하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가장 간단한 다자유도 시스템인 이자유도 시스템을 여기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자유도 시스템. 자, 일자유도일 때는 어땠냐면 여기 스프링 하나, 질량 하나였어요. 이게 없고 이렇게 됐었어요. 이런 모델 하나밖에 없어요. 일자유도 모델은 실제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자유도가 되면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자유도고, 이것도 이자유도고, 이거 이렇게 없어도 이자유도고, 이것도 양쪽 다 없어도 이자유도예요. 양쪽 다 없어도. 그러니까 이자유도가 되면서는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컨비네이션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여기 나타나는 스프링 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자유도가 되면은 스프링 수가. 그렇지만 여기 매스는 두 개죠. 항상 매스는 두 개. 이 자유도 얘가 움직이는 얘가 이렇게 하나, 이거 두 개. 이 자유도라는 건 이 시스템을 이 형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변수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수수가 두 개는 x1, x2가 있어야 얘가 이 형상이 결정이 되죠. 이쪽으로 모션은 우리가 따지지 않고 있으니까. 만약 이쪽까지 따진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두 개, 이쪽으로도 두 개 해가지고 4자유도가 되겠죠. 얘네들이 4자유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유도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런 이자유도 시스템이 여기는 이제 스프링 3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거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은 이 각각의 매스에 대한 방정식을 두 개를 세워야 되죠. 이 매스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이 매스가 받는 힘의 합, 즉 왼쪽 스프링과 오른쪽 스프링에 의한 힘의 합. 그게 이 첫 번째 식이에요. 또 두 번째 식은 이 매스 곱하기 가속도는 이 변위에 두 번 미분한 거니까 2m 곱하기 x2 더블-이죠. 왜 왼쪽 스프링에 의한 힘, 오른쪽 스프링에 의한 힘을 갖다 여기 써놓은 거예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유물체도 그래서 구하면 되고,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뭐 라그랑지 방법 같은 거를 이용해서 또 여러분이 그 라그랑지 방법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걸 할 수 있는데 라그랑지 방법을 또 앞에서 배운 게 아니라 요 가에서 라그랑지 방법이라는 걸 갖다가 또 소개하게 되는데 그건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에너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그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발전된 그런 방법입니다. 그걸 이제 소개하게 될 텐데 여하간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유도된다. 방정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은 동력학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과정이니까 여기서 그 내용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그 반복해서는 안 해요. 여기서 보면은 자 얘가 이만큼 이렇게 x1만큼 움직이면은 이 스프링이 얘를 잡아당기는 건 kx1이지.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니까 x는 마이너스 kx1이죠. 힘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여기 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x1만큼 움직이고 얘가 x2만큼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스프링이 얘를 잡아당기는 K에다 X2 빼기 X1이 되죠. K X2 빼기 X1 그렇게 되죠. 그게 이거죠.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거 이 두 개가 다 양쪽 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이 방정식을 풀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일자유도에 있을 때는 이 방정식이 각각 하나씩만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있어서 하나를 그냥 풀었는데 얘가 이 자체로 풀리지가 않죠. 왜 안 풀리느냐? 여기 보면은 x1에 대한 방정식인데 이 x1에 대한 방정식에 x1만 나와 x2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x2까지.
이 앞에 봐. 앞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가 너무 많더니만 계속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어? 이거 잘 들어. 응? 정신 차리고. 자, X2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풀 수가 없죠. 그냥 풀 수가 없어요. 이 X2에 대한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X2에 대한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X1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미분 방정식을 독립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죠. 그래서 연결돼 있죠. 이런 말을 갖다 우리 여기서 진동에서는 연성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중에 용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연성돼 있기 때문에 각각 풀 수가 없다. 같이 풀어야 돼요. 같이. 자, 이걸 같이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풀 것이냐. 자, 그리고 이렇게 연성되어 있는 이 경우에 이건 외부로부터 가진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외부 가진력이 아무것도 없는 문제니까 일자유도일 땐 mx 더블 닷 플러스 kx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우리가 고유진동수는 루트 m분의 k 해가지고 mk만 가지고 이렇게 구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게 첫 번째 매스의 크기고 두 번째 매스의 크기고 그다음에 스프링들도 많이 여기 나와 있고 이거 가지고 여기서 그럼 두 개의 고진동수가 나온다는데 그놈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죠. 그놈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그거를 여기서 이제 먼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유진동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자유도교면 고유진동수가 두 개 있을 텐데 그 고유진동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또 금세 얘기했듯이 모드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드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되는 초점이에요. 우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이건 행렬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바꿔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을. 이 행렬 형태로 표시되는 경우가 앞으로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 행렬 형태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질량은 이렇게 대각행렬로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러나 강성은 보면 여기 이렇게 비대각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 때문에 이 비대각항 때문에 x1과 x2의 방정식이 서로 이렇게 커플되어 있다. 영어로는 커플드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말로는 연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방정식 형태다. 자, 우리가 이런 방정식 형태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앞에 했던 걸 갖다가 x1과 x2를 갖다가 그냥 x라고 이렇게 표시해서 요 x라는 이 컬럼 매트릭스 기둥 행렬은 x1과 x2를 엘리먼트로 갖는 거고 요 m이라는 이 행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각행렬 m1, m2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다 있었던 그런.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뭐라 그러면 요걸 질량행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를 강성행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량행렬, 강성행렬. 그래서 질량행렬과 강성행렬이 사이즈를 보면은 2x2 매트릭스가 되죠. 2x2 매트릭스. 정방행렬이에요. 정방행렬. 사이즈가 가로 세로의 사이즈가 같다. 가로 세로 사이즈 같다. 그런 정방행렬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놈의 우리가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우리가 일자유도일 때 이 미분방정식 해가 어떤 형태로 가는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해가지고 스몰 x라는 놈이 라지 x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됐단 말이죠. 하나 가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2x2 행렬에 대한 이거의 해도 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고 요거 대신에 요것만 요게 2x1인 요런 형태의 솔루션을 가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자, 그렇게 예측을 어떻게 했느냐? 아니, 앞에서 일자유도도 그런 성질을 가졌으니까 이자유도도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을 대입해서 저 해가 나오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해예요. 왜냐하면 이건 선형방정식이기 때문에 선형방정식은 해가 하나 뺏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구하면 그게 바로 해예요. 비선형방정식에는 해가 하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하나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형방정식에서는 하나의 해를 가졌다고 그게 바로 내가 구하는 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선형방정식에는 해를 하나만 구하면 그게 바로 내가 구하는 해예요. 무조건. 그래서 저렇게 이게 해라고 가정해서 풀어봤을 때 풀리면은 되는 거고 안 풀리면은 그땐 또 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처음에 이걸 풀어봤더니
이게 그 실제로 여기서부터 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놈을 이게 왜 여기 들어와서 자꾸만 귀찮게 구나. 그러면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닌가 혹시 또? 그대로 있네. 그래서 이놈을 여기다가 이게 또 나왔네. 얘가 왜 마우스 때문에 그러나? 이놈을 여기다가 갖다 대입한다 이거죠. 여기다 대입하면은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식이 여기서 대입하면 여기서 이걸 두 번 미분하면 여기서 u는 요거는 그냥 안에 상수로만 있으니까 요 바깥에 있는 t에 대한 함수는 요 t 거죠. t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 t에 두 번 미분하면 이게 오메가 t j 오메가가 두 번 튀어나오니까 j의 자승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자승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오메가 자승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정리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그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계산, 단순한 계산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눈으로만 따라서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스스로 한 번씩 다 쫓아가면서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쫓아가려고 그러다가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항상 0이 되는 이거는 익스포넨셜 제오메 같은 0이 아니니까 결국은 얘가 0이라는 거예요. 얘가 0. 자, 얘가 0이 되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예요? u가 0이면 돼요. 0, 0 이렇게 되면 이게 0, 0이면은 이 x가 0, 0이죠. x가 0, 0인 놈은 이놈의 분명히 해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런 해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는 0, 0은 당연히 저 미분 방정식의 해긴 해지만 그건 무의미한 해다. 그래서 트리비얼 솔루션이에요. 트리비얼이란 말 영어로는 하잘것없는 뭐 무의미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트리비얼 솔루션. 우리가 구하려는 그게 아니죠. 넌 트리비얼 솔루션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u가 0이 안 되면서도 저 방정식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결국 뭐냐면은 요 앞에 있는 요 행렬에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면 이걸 만족할 수 있다. 0을. 이게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두 개 방정식이 있는데 두 개 방정식이 서로 종속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방정식이 두 번 쓰였다는 얘기예요. 같은 방정식이 두 번 쓰면 여기는 지금 원래 이게 이원 연립 방정식인데 이원 연립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x1과 x2에 대한 이원 연립 방정식인데 그놈이 여기서는 u1과 u2에 대한 거죠. u1과 u2에 대한 연립 방정식인데 그놈이 방정식이 두 개 있는데 두 개 있으면은 무조건 00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00이 안 되면 될 수 있는 거는 위에 있는 방정식하고 밑에 있는 방정식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방정식이 u1 빼기 2u2는 0이라는 식이고 밑에 있는 식은 2u2 빼기 4u2는 2u1 빼기 4u2는 0이라고 그러면 이거 앞에 방정식을 두 배 한 게 두 번째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u1과 u2가 0이 안 돼도 되잖아요. u1과 u2가 0이 안 돼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만일에 그게 아니면은 u1과 u2가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그 눈초리를 보아하니 무슨 소리 하나 하고 잘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무슨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k 여기 들어가 있는 k 빼기 오메가 자승 뭐 m 해서 이게 u가 0이다 그러는데 이게 0이 될 수는 이걸 a라고 합시다. 이거 a 그러면 u가 이걸 갖다 놓으면 말이죠. 여기 a를 놓으면 a11 여기 a는 a를 갖다가 a11, a12, a21, a22 라고 하고 u는 u1, u2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a11, u1 더하기 a12, u2는 0이라는 식과 a21, u1 플러스 a22, u2는 0이라는 식과 이렇게 두 개씩 있는데
U1, U2가 0이 되면 당연히 0인데 그건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고도 얘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얘하고 같은 방정식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려면 바로 이놈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된다 이거.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즉 예를 들어서 얘가 A1이 1이고 얘가 2다. 그러면은 얘가 2고 얘가 4면 똑같은 방정식이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방정식이 되면은 U1과 U2가 0이 안 되고도 얘가 U1이 1일 때 U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거 방정식 만족하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바로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 이거예요. 디터미넌트가 0이. 1, 2, 2, 4 이렇게 하면 1, 2, 2, 4 이렇게 되면은 여기 1, 2, 2, 4 되면 1 빼기 4, 1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2 하면 0 되잖아요. 디터미넌트 0 되잖아요. 0이 된다. 같은 방정식이 된다는 의미다. 이게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거는 이게 같은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다. 두 개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두 개 방정식이 서로 종속이라는 의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내려오지?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요놈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은 U가 0이 아닌 솔루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K하고 M이 다 있었으니까 그놈을 대입하는 이 디터미넌트 값이 이렇게 표시되고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이거 두 개 하면 0이라는 식에서 이 식이 오메가 자승을 람다라고 표시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6번식과 같은 이런 식이 얻어진다. 이거죠.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럼 람다의 2차 방정식과 람다에 대해서 2차 방정식 해 두 개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구해졌을 때 람다가 구해지고 나면 그놈의 스퀘어 루트 값이 람다의 스퀘어 루트 값이 오메가니까 첫 번째 람다 더 작은 람다죠. 람다 1이라고 그 다음 큰 거를 람다 2라고 하면은 그놈의 스퀘어 루트 값이 오메가 1, 오메가 2에서 이게 첫 번째 고진동수, 두 번째 고진동수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고진동수가 된다. 걔네들이 저렇게 구해진다. 구해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에서 원래 솔루션에서 여기 원래 솔루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에 이런 솔루션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솔루션을 여기서 솔루션을 첫 번째 여기에 구한 오메가 1도 요거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놈도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고 여기 오메가 2가 나오는 놈도 이걸 방정식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개가 다. 지금 이 과정이 바로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거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 나오는 첫 번째로만 나오는 그놈이 바로 첫 번째 고진동수로 한다는 게 떠는 게 여기 바로 그 주파수로 떨고 있잖아요. 이놈이 주파수 떨고 있고 그 성분 하나만 가지고 떨고 있고. 또 요 오메가 2도 그 성분 두 번째 성분만 가지고 주파수 성분만 가지고 떨고 있다. 그래서 두 개의 고진동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여기서 보면 말이죠. 여기서 이 람다 1과 람다 2가 구해지면은 즉 오메가 1 자승과 오메가 2 자승이 구해지면 그놈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요 오메가 1을 대입하면 요거 K 빼기 오메가 1의 자승 M U는 0이죠. 그 식에서부터 이 U를 구성하고 있는 U1과 U2 그죠? U1과 U2의 비율이 결정된다. 두 개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식이 이거 곱하기 이거 하고 이 밑에 있는 거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씩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서로 같은 식이 됐다고 그랬죠. 디터미넌트 0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게 0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걸 A라고 그러면 A11 U1 더하기 A12 U2가 0이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U1과 U2 사이의 비율이 결정되죠. U1과 U2 사이의 비율. 그 비율을 갖다가 나타나는 놈을 갖다 바로 모드라고 한다. 이게 모드.
그 비율. U1과 U2 사이의 비율. 그 주파수에서는 항상 그 비율로 움직인다. U1과 U2가. 즉 U1과 U2가 뭐냐면 X1과 X2죠. 아까 X1과 X2의 앰플리튜드에 해당하는 거니까 U1과 U2가. 그죠? 그래서 그 비율로 움직인다. 그 주파수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이 7번에서 구한 오메가1, 람다1, 람다2를 갖다 대입해서 여기서 대입해 보면 람다1을 대입해서 이걸 구해 보면은 지금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요거 오메가 자성 대신에 오메가1 자성을 대입해서 이렇게 U1과 U2의 비율을 구해 보면은 여기 그 오메가1 자성 구했으니까 그거 대입해서 이렇게 비율하면 0.731 이렇게 되는. U2분의 U1이 0.731이다. U2분의 U1이 0.731이다. 즉 U2가 1일 때 U1은 0.731이라는 거예요. 0.731. 그 비율로 움직인다. 첫 번째 고인동수에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인동수를 또 대입하면은 U2분의 U1이 이번에는 여기 오메가1 자성 들어가는 대신에 오메가2 자성이 들어갔죠. 여기. 그래서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2.73이에요. U2가 1일 때 U1이 마이너스 2.73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앞으로 가서 말이죠. 이 원래 이 시스템을 보면은 얘가 1로 첫 번째 고정수일 때는 얘가 1로 움직일 때가 0.731로 움직인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렇게 떠는 거예요. 첫 번째 고인동수가 이 정도 뭐 저걸 가지고 이렇게 떤다는. 첫 번째 고인동수가 더 낫다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되면 얘가 1로 움직일 때 얘가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게 이렇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엇박자로 이렇게 떨어요. 그런데 그 떠는 주파수가 더 높죠. 오메가2가 높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진동한다면 두 번째 건 이렇게 훨씬 더 빠른 주파수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비율이 일정. 이거를 갖다 모드라고 얘기를 한다. 이걸 모드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 모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드라는 개념이 모드가 뭔가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서 이거를 지금 잘 듣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혼자 이해하려면 어려워요. 혼자 이해하려면 어디 그 물리적인 거를 이렇게 설명으로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는 게 우리가 얘네들이 이렇게 생긴 시스템이 움직일 때 얘가 항상 이렇게 외부로부터 가진 자체가 오메가1 주파수로 가진이 돼서 힘이 어떻게 주어진다든지 그러면은 그렇게만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리고 또 오메가2 가진 주파수를 갖는 걸로 여기 가진이 된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요 모드만 나타날 텐데, 일반적으로 힘이 주어지니까 그 두 개의 모드가 섞여서 나타난다. 섞여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섞여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모드로 모든 형태의 모션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모드 형상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모드 형상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U1의 크기, 이게 U2의 크기. 이게 U1의 크기, 이게 U2의 크기,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드를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모드의 합으로 항상 우리가 표시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두 개의 모드를 갖다 표시하면은 아까 구한 솔루션을 구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모드 이거죠. 0.730 1.0 해가지고 사인 오메가 1t 플러스 파이 1 해가지고 요게 첫 번째 리스판스예요. 이게 첫 번째 리스판스 모드. 이게 첫 번째 모드에 의한 리스판스. 이게 두 번째 모드에 의한 리스판스예요. 두 번째 모드에 의한 리스판스. 이건 오메가 2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 이건 첫 번째 모드 성분만 들어가 있을 때 리스판스 X1과 X2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고, 두 번째 모드만 들어가 있을 때 X1과 X2가 이렇게 요 비율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거는 이 형태와 이 형태가 섞여서 나타난다. 그래서 일반적인 X1, X2는 이놈 전체에 C1을 곱한 거 더하기 이놈 전체에 C2를 곱한 거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C1과 C2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자유진동이니까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초기 조건을 갖다가 처음에 0.730 대 1로 이렇게 잡아당겼다 딱 놓으면은 첫 번째 모드만 나타나겠죠. 또 첫 번째를 갖다가 여기
마이너스 2.73 대 1로 이렇게 했다가 딱 놓으면 얘가 이렇게 두 번째만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그냥 그렇지 않고 임의로 얘 하나만 이렇게 잡아당겼다 놨다 그러면 두 개의 모드가 섞여서 나타난다. 그 두 개의 모드가 섞여서 나타났을 때 어느 쪽에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어느 쪽 모드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C1이 커지느냐 C2가 커지느냐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초기 조건을 갖다 이렇게 줬다. 2, 4로 줬다. x1은 2로 주고 x2는 4로 줬다. 속도는 다 0으로 줬어요. 초기 속도는 다 0으로 주고 변이만 x1과 x2를 2, 4로 줬다. 그럼 2, 4로 주면은 이놈은 여러분이 봤을 때 2, 4는 뭐에 더 가깝냐면 첫 번째 모드에 더 가깝죠. 그죠? 0.731 대 1에 이게 0.5 대 1하고 이게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0.5 대 1하고 0.7 이게 비슷하죠. 얘는 아예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하고는 별로 비슷하지가 않죠. 2, 4로 돼 있는 놈이 이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로 해서 여기다가 조건을 대입해서 그걸 C1과 C2를 구해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 C1 값이 3.732 이렇게 구하는 데 비해서 C2는 0.268밖에 안 돼요. 두 번째 모드의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첫 번째가 크고. 왜? 처음에 준 초기 조건이 자체가 첫 번째 모드하고 비슷하게 줬으니까 첫 번째 모드 성분이 많이 섞여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하나 또 뭐 이상한 거 없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일반적인 리스폰스 쪽에는 전부 다 이 두 개의 모드의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인 컨비네이션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게 뭐가 됐던 간에. 자, 고지치와 고지진동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전개하기 때문에 행렬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이 여기 좀 중간에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제곱근 행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곱근 행렬 또는 역행렬 이런 말이 나와요. 역행렬은 여러분이 알죠. 인버스 매트릭스는 많이 했는데 제곱근 행렬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놈의 m의 2분의 1승 요거에 제곱하면은 m은 되잖아요. 요거 제곱한다는 거 이거 제곱하면은 요거 각각의 제곱해가지고 요렇게 된다. 이렇게 대각으로 되면 이 제곱근 행렬 구하는 게 쉽죠. 그래서 이거의 제곱근 행렬은 이 안에 있는 루트를 취하면 이렇게 되니까 쉬운데 이쪽까지 다 있으면 제곱근 행렬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곱근 행렬이라는 건 여하간 그놈을 제곱해서 A의 제곱이 B라고 그러면은 A는 B의 제곱근 행렬인 거예요. 그죠? A의 제곱이 B라고 그러면 A는 B의 제곱근 행렬이다. 이거예요.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그저거 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 M의 2분의 1승이 A다. 얘가 B다. 그러면 요거 A의 제곱이 B잖아요. 그러면 A는, M의 2분의 1승은 M의 제곱근 행렬이다. 제곱근은 이 2분의 1승이라고 표시하는 거는 실제로 뭐 숫자에서 2분의 1승 스퀘어 루트 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시를 그렇게 한 것뿐이고 이 매트릭스를 제곱했을 때 매트릭스 그 자체 곱하기 그 자체 했을 때 그랬을 때 얘가 되는 그런 행렬을 우리가 제곱근 행렬이라고 하고 그놈을 이렇게 표시해. 그냥 마치 스칼라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그 제곱이라는 그 개념을 그 노테이션을 그냥 가져와서 쓰는 것 뿐이지 여기 2분의 1승 해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2분의 1승 이게 이거의 스퀘어 루트 취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트릭스 쓸 때 그 나오는 개념 자체를 혼동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역행렬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 또 다 알죠. A 곱하기 M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 I라는 거는 이 대각선을 따라 다 대각 요소 값이 다 1이 되는 행렬을 갖다가 단위 행렬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덴티티에 I자를 써서 I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이 나중에 동력학 배우다 보면 이 I 매트릭스가 이게 이너시아 매트릭스를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걸 I를 안 쓰고 U자를 유닛 매트릭스에서 U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단위 행렬을 갖다 I로 쓰기도 하고 U로 쓰기도 한다. 경우 여러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A 매트릭스와 M 매트릭스가 곱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됐을 때 A 매트릭스는 M 매트릭스의 인버스 행렬이다. 당연히 M 매트릭스는 A 매트릭스의 인버스, 서로 인버스 관계인 거예요.
인버스 관계. A와 B가 곱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면 A는 B의 인버스 행렬이고 B는 A의 인버스 행렬이에요. 인버스 행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버스 행렬이라는 게 그런 의미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지금 제곱근 행렬인데 M의 제곱근 행렬인데 M의 제곱근 행렬에 또 인버스를 취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1승이 이렇게 되죠. 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는 걸 보고 이게 우리 스칼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오퍼레이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단지 얘가 의미하는 거는 제곱근 행렬의 인버스 행렬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 뿐이에요. 이걸 뭐 이 숫자 자체가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의 인버스 행렬은 이 각각을 또 인버스 취하면 금세 구하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다 1, 돼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제곱근 행렬의 인버스 행렬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용어를 잠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저거일 때 우리가 이 진동 방정식을 일반적인 진동 방정식은 항상 이런 형태로 표시되죠. 자유진동일 때 이쪽에 뭔가 가진력이 주어지면 이게 이제 강제 진동이 되겠지만 이쪽이 0이 되면 이게 재차 방정식이 되면서 이건 자유진동 문제죠. 다자유도 그 진동 문제가 되는데 이 자유도가 2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이 MK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2x2, 3x3, 4x4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방정식을 일반적인 고유치 문제로 어떻게 바꾸느냐 했을 때 지금 금세 배웠던 제곱근 행렬을 이용해서 저걸 한다. 이게 이제 이런 선형 변환 관계를 이용해요. 원래 X는 피지컬 코디네이터의 물리적인 좌표계인데 그놈을 Q라는 어떤 가상의 어떤 개념을 갖는 좌표계로 선형 변환을 해요. 이걸 통해서. 그럼 얘를 갖다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X 이거 더블 다시 되면 이건 그냥 있고 이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이 M 인버스 이건 상관이 없고 더블 다시 되죠. 그래서 요 앞에 게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리고 요 앞에 M은 원래 있었고 이렇게 썼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에다가 또 앞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1승을 또 곱해준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요 놈은 M이 여기 있고 여기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인데 얘 곱하면 얘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돼버린 거고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K 틸다라고 바꿔주는 거죠. K 틸다라고. 요걸 K 틸다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요렇게. 그럼 요런 방정식이 된다. 이거. K 틸다. 원래 이 방정식이 요런 형태의 방정식이 된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로그램을 갖다가 세워보면은 지금 여기다가 Q는 여기 V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해가지고 방정식을 세워보면 요런 방정식이 돼요. 요런 방정식. 여기서부터 요거를 갖다가 Q를 갖다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Q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해서 그놈을 갖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Q 더블 닷은 J 오메가 T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게 여기에 튀어나온 거죠. 튀어나온 거. 요 K 틸다는 그냥 이렇게 남고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된다. 이 오메가 자승을 람다라고 치환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요 형태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고유치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 형태예요. 어떤 매트릭스 곱하기 V는 람다 곱하기 V가 되는 이런 형태의 식을 이걸 고유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유치 문제. 그래서 저런 형태의 고유치 문제의 고유치를 구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미 개발돼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매틀랩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 K 틸다 값만 구하면은 K 틸다만 구하면은 고유치를 구할 수 있다. 고유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유치 람다는 오메가 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유치 구하고 나면 그는 스퀘어 루트 취해주면은 그게 바로 고유진동수가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틀랩이나 이런 데 있는 걸 이용해서 고유치를 구한 다음에 고유치 람다를 구한 다음에 그럼 스퀘어 루트 취하면은 그 순서대로 가장 낮은 순서대로 첫 번째 고인동수, 두 번째 고인동수 이렇게 다 구해진다. 그게 구해지면서 동시에 그 고인동수 오메가 1이 구해지면은 오메가 1 자승의 이 식이 구해지기 때문에 그 식으로부터 V의 이 비율이 또 결정이 돼요. 비율이. 그래서 그 비율을 V1이라고 하면은 그게 그러면 첫 번째 고유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드 벡터라고도 얘기를 하고 모드 행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보통 모드 벡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첫 번째 고인동수에 해당하는 모드를 첫 번째 모드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고인동수를 또 여기 오메가2를 대입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요놈의 요소들의 비율이 또 결정이 돼요. 그놈이 두 번째 모드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드 벡터.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고유치 형태로 원래 방정식을 바꿔서 그렇게 바꾸려면 요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요 계산만. K 틸다만 구하면 되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요것만. 그러니까 질량 행렬이 있고 강성 행렬이 있고 질량 행렬이 있으면 질량 행렬 가지고 제곱근 행렬 먼저 구하고 그놈의 역행렬 구하게 되면 질량 행렬의 2분의 마이너스 1승 행렬 요게 구해지죠. 그러면 이 강성 행렬의 앞뒤로 그놈을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이 K 틸다 값이 구해진다. K 틸다 값이 구해지면은 그 K 틸다 값 가지고 고유치 문제를 푸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이 K 틸다 값만 딱 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 고유치를 계산해 준다. 이 K 틸다라는 거는 이 숫자로 이루어진 매트릭스입니다. 이자에도 오면은 2x2 매트릭스 각각의 요소들이 값을 갖는 그런 매트릭스다. 3x3면 9개의 그 요소들을 갖는 거죠. 그 수치들을 주면은 그 고유치 문제가 해를 풀어가지고 준다. 자, 이 행렬이 대칭이 됐을 때는 그 고유치 문제들이 대부분 다 실수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저기서.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저게 댐핑 효과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저게 대칭이 안 되는 그런 고유치 문제로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복소수를 풀어요. 복소수를 풀면서 그 고진동수와 모드를 또 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복소 모드 분석법이라는 걸 갖다 배우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은 학부에서는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질량과 강성만 가지고 다루는 거죠. 자, 여기 뭐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놈이라는 게 뭔가 하는 그 수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어떤 벡터의 놈 구하는 이거는 여러분이 선형대수나 이런 거 배우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간단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그 용어니까 배우면 알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몇 장을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했네. 6개를. 거의 오늘 할 저거를 충분히 다 했다고 보고, 이 개념이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개념이 처음 배우는 개념이라서 모드라는 개념이라든지 지금 이거 고진동수를 이자유도 이상 됐을 때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익숙하지 않고 좀 의문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세요. 여러분 중에는 꼭 끝나고 나서 나와서 여러 사람 앞에서 질문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부담스러워할 필요 뭐 없어요. 그냥 물어보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자, 이 3번식에서 이 3번식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 보면은 K11 이게 K11, K12, K21, K22 이렇게 되어 있다면 K11 마이너스 오메가 여기 첫 번째 오메가 1을 집어넣으면 오메가 1의
자승 M1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K12, 그 다음에 이게 K21, 그 다음에 여기 K22 빼기 오메가 1의 자승 M22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된 놈이 U1, U2, 이거는 0이다. 이 식에서 요거 곱하기 U1은 요거 곱하기 U2다 해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두 번째 식이나 첫 번째 식이나 같은 식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렇게 돼야 이놈의 디터민트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구한 게 바로 이 디터민트가 0이 되도록 구한 게 바로 오메가 1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결국 K11 오메가 1의 자승 M11 곱하기 U1 더하기 K12 U2는 0이다. 여기서부터 지금 얘기한 대로 U2분의 U1이 여기 U2분의 U1이 여기 마이너스면은 U2분의 U1이 여기 K11 마이너스 오메가 1의 자승 M11분의 마이너스 K12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U1과 U2 비율이 이렇게 구해진 거라고. 지금 질문하는 게 이 U1, U2 비율이 어떻게 결정됐냐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이게 원래 솔루션을 뭐라고 놓고 풀었냐면 얘가 U1, U2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놓고 풀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 구한 이게 첫 번째 구한 오메가 1에 따라서 요 비율이 그렇게 결정됐다 그랬잖아. 이게 바로 그거잖아. 그게 X1과 X2 비율이 바로 U1, U2 요 비율대로 움직인다는 거잖아. 똑같이.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 이 U1과 U2의 비율대로 X1과 X2 비율이 똑같이 된다는 거죠. X1과 X2 비율이. 이게 원래 솔루션이죠. 이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메가 2로 바뀌면 요 U1, U2 비율이 마이너스 2.73 대 1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똑같이. X1과 X2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잖아. 이렇게. X1과 X2가 이쪽이 X1이고 첫 번째고 이 X2라면 잘 물어봤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머릿속이 흐릿한데도 안 물어보고 웃지 말고 모르면 물어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치적인 방법이에요. 수치적인 방법. X는 피지컬한 코디네이트인데 Q는 그렇게 선형 변환을 하면 어떤 물리적인 의미는 없고 단지 수학적인 문제를 바꾸는 거야. 더 풀기 좋은 형태로 바꾸는 거야. 왜냐면은 만일에 고유치 문제를 MK를 다 가지고 푸는 그런 고유치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은 그 두 개를 M도 집어넣어야 되고 K도 집어넣어야 되고 인풋으로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귀찮잖아. 그냥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여하간 MK 알고 있으면은 K 틸다는 구하는 것까지는 네가 알아서 구한 다음에 그 2x2 매트릭스만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입력 데이터를 2x2로만 받고 싶은 거지 M에 대해서도 2x2 받고 K에 대해서도 2x2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나는 2x2만 받아서 하여간 고유치 주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 테니까 그 이상은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얘기라고. 선형 변환시키는 게. 그리고 그런 형태가 아까 얘기한 K 틸다 이렇게 나온 거. 그래서 일반적인 고유치 문제의 형태가 어떠냐면은 A X는 람다 X 이게 일반적인 고유치 문제고 A 매트릭스만 줘. 그럼 내가 알아서 람다 그 고유치들 람다 값들도 이게 A가 n 바이 n이면 n개의 람다 값과 그 람다 값에 해당하는 X 값들 그게 모두야. n개의 모두를 내가 구해서 줄 테니까 요 A만 매트릭스만 입력 데이터로 주면은 내가 알아서 다 구해줄게 하면서 수치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 진동하니까 M도 주고 K도 주고 그랬을 때 그 고유치도 구하고 고진동수 구하고 모드 벡터도 구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수치 해석하는 사람은
그거는 네가 그 MK 가지고 저 A 만드는 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그건 뭐 어렵지도 않은 건데 그것까지 내가 프로그램하면서 그거를 다 고려해서 프로그램하는 건 저거니까 저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램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저 A 구하는 건 네가 알아서 구하고, 아까 그 A 구하는 게 바로 M 제곱근의 역행렬, 그다음에 M 제곱근의 역행렬을 이제 앞뒤로 곱해가지고 A 구했잖아. K에다가 가운데 K 놓고 M 제곱근의 역행렬 양쪽에 K 양쪽에다 곱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거 구하는 건 사용자가 알아서 그건 구하고, 그건 뭐 매트릭스 간단한 캘큘레이션이니까 네가 알아서 구하고, 그걸 가지고 고유치 구하는 거는 이거 가지고 할 테니까 나는 이거 가지고 A를 입력으로 주면은 그 입력에 대한 람다 값들과 그 모드 벡터 X 값들을 구해 줄 테니까 A만 입력 데이터를 줘. 이거지. 여기서는 K 틸다만 입력 데이터를 주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는. 응? 그건 저걸로 바꿔도 상관없다.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 왜냐면은 비율이 어차피 그 비율이라는 건 조금씩 바뀌죠. X에 대한 비율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고유치 문제로 바꿔가지고 V에 대한 값을 갖다 구하고 나면은 V에 대한 값하고 X하고는 이런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요 X의 진폭과 Q의 진폭은 V는 Q의 진폭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 고유치 문제를 풀어서 얻어지는 고유 벡터는 V에 대한 벡터죠. V는 뭐에 대한 저거였냐면 Q에 대한 거였다. Q에 대한. 근데 Q에 대한 거를 갖다가 그 벡터 이 모드의 크기를 갖다 한 다음에 요거를 곱하게 되면 그 X에 대한 적이 된다고. 그러니까 피지컬 코디네이트의 모드 벡터와 이 Q의 모드 벡터는 서로 다르지. 왜냐면 요게 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피지컬 코디네이트의 모드 벡터와 여기서 구한 이 V에 의한 모드 벡터는 다르다. V는 Q의 진폭을 갖다가 대변하고 있으니까. Q의 진폭에다가 요걸 곱하게 되면 요 진폭의 Q1과 Q2라고 그러면 Q1과 Q2의 비율은 X1과 X2 비율하고 달라지겠죠. 왜 달라지면 이게 곱해지기 때문에. 곱해지기 M의 2분의 마이너스 1이 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컬하게 이 벡터는 달라진다. 그거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또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모드 벡터를 구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 람다와 이렇게 구한 이 V는 뭐라고 그러면 고유치, 고유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동 그 현상 자체에서 나오는 저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유 진동수 그리고 모드 벡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뭐 그렇게 얘기했을 땐 그 피지컬하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에서 피지컬하는 의미와 그냥 수치적인 뉴머리컬하는 의미가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이거는 그냥 람다는 고유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메가는 이건 고유 진동수, 오메가는 고유 진동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고유치 문제에서의 모드 벡터는 V지만 그러나 진동 모드는 그 V의 진폭인 V를 진폭으로 가는 Q에다가 이거를 곱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X의 진폭은 이 Q의 진폭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드가 달라지는 거죠. 모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문제의 모드와 X에 대한 모드는 서로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 또 내용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는 이걸 나타내는 건 그냥 이게 M1이고 이게 M2의 움직임을 이 길이로 나타내는 것 뿐이지 이 중간에 뭐 이 선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선은. 그런데 이게 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게 2개가 아니라 3개, 4개가 되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그럼 전체적인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를 생각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은 것 뿐이고 2개 있을 때는 M1의 크기
M2의 크기 이것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뭐 중간에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 뭐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나중에 이게 아주 다자유도가 되면은 M1, M2, M3, M4, M5 있으면 걔네들을 계속 그 크기들을 계속 연결하다 보면 그놈이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어떤 움직이는 모양이 나오거든. 그때 이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이게 연결한 것 뿐이고,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의미는 별로 없어요. 진동에서 이 부분을 갖다 모드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모드 해석. 그래서 다자유도로 가면서 다자유도계의 고진동수 어떻게 구하고 모드 어떻게 구하느냐. 모드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서 나오지만 다음 시간에 따라서 나오지만 그 구한 모드 가지고 모드 행렬이라는 걸 구성하게 되면은 그 모드 행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성된 방정식을 비연성된 방정식으로 n개의 서로 커플된 방정식이 모드 행렬 가지고 n개의 독립적인 방정식으로 다 디커플을 시킬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그 모드를 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치적으로도 중요해요. 모드는 물리적으로도 아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의미가 있죠. 그 고진동수에서 그런 형태로 그런 비율로 질량들이 움직인다 하는 그런 물리적 의미 같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모드 행렬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미분 방정식을 디커플 시켜서 디커플하고 나면 여러분 앞에서 일자유도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디커플된 걸 다시 커플된 놈으로 다시 데려와서 모든 솔루션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자유도 시스템의 익젝트한 어널리티컬 솔루션, 해석적인 해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행렬을 갖다 통해서 댐핑이 있는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익젝트하게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지금 과정이 이 모드 해석, 고진동수 구하고 모드 벡터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요 다자유도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씩 복습을 해가면서 내용을 예습 복습 철저히 해가면서 이 부분을 잘 들어둬야 나중에 다른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